찌는 부위, 제가 사실 아이돌 학교 때 다이어트를 하고 나간 거였어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인 거죠. 나는 여기서 못 빼면 난 절대 데뷔 못한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예 생활 습관 자체를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살이 정말 쭉쭉 빠져요. 그렇죠. Body check. 빵! 마딩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허리부터 골반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와! 뭔지도 말 안 했는데 박수 치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다이어트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박수!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핫하게 여름을 보내려면은 이제 몸매가 우리 필수, 우리 N년째 다이어터이신 분들 필수 시청입니다. 저의 다이어트 연대기를 좀 여러분들께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경험부터 뭐 다이어트 감량 10kg, 제가 10kg 이상을 감량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한 과정까지 해서 그러니까 다이어터부터 유지어터까지 하는 그런 저의 저만의 꿀팁 같은 거나 그런 과정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초로 정말 아끼고 아껴두었던 컨텐츠입니다. 네.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옷은 제가 솔로지오 때 여러분들께 6년 만에 제가 딱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했던 그런 원피스인데요.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1년 만에 지금 거의 입어보는 것 같은데 살짝 그때랑 핏은 조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컨텐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조금 옷이 불편한 관계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좀 편하게 좀 동네 언니다, 옆집 언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제 앞에 우리 다이어터, 유지어터, 암어터이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잠깐의 Q&A도 한번 받아보고 저의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현재 172cm에 몸무게는 52, 3, 4 왔다 갔다 한 상태입니다. 제 체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골격이 좀 타고나게 조금 골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깨도 조금 있고 골반도 좀 있고 뼈대 자체가 조금 굵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몸들은 조금 뼈 마른 몸 있잖아요. 정말 마른 몸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살이 찌는 부위, 이런 부위를 조금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찝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불어나는 느낌? 얼굴에도 살이 잘 붙고 특히 상체에 조금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상체, 다리, 허벅지 뭐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이 붙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욕 자체가 너무너무 왕성한 사람이에요.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먹는 걸로 행복감을 느끼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중에서 의식주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식이 1번입니다. 그 정도로 먹을 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바야흐로 7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였는데요. 2017년도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젖살도 있고 볼살도 있고 18 한창 먹을 거 좋아하는 나이였어요. 19이다. 아 이거 나이를 잘 모르겠네. 한창 먹을 거를 정말 좋아할 시기였고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는데 먹을 거를 정말 좋아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아이돌 학교 나갔던 얼굴 상태나 뭐 그런 몸무게나 그런 것들이 사실 원래 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아이돌 학교 때 다이어트를 하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하고 나서 성공해서 나간 게 아니라 실패해서 나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방송을 나가야 되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을 빼야 하는지. 근데 자꾸 주변에서 살 빼고 방송을 나가야 한다. 2배 이상은 불어 보인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인생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먹는 거 좋아하고 그때는 막 엄마가 막 두부 한 모를 주고 오늘 하루 동안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살이 더 미치잖아요. 먹을 걸 좋아하긴 했지만 식탐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두부 한 모를 먹고 나니까 이 먹을 거에 대한 식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가 당연히 안 되죠. 또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때 한참 다이어트 약이 유행을 했었어요. 다이어트 약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쉽게 빼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살이 엄청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5kg 이상은 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인 거죠. 어쨌든 몸에 좋지 않고 지극히 뭔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약을 복용을 중단을 하고 이제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정직하게 빼야겠다 해가지고 뺐죠. 뭐 그 뒤로도 그 중간중간에 뭐 한약 다이어트도 있었고 무슨 다이어트도 있었고 덴마크 다이어트도 있었고 정말 많았어요. 근데 다 실패했죠. 그때 당시 쪄서 들어갔던 몸무게가 63kg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의 몸보다 조금은 더 찐 상태로 나갔다. 원래 그때 그래도 원래 한 58, 59, 6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쪄서 들어갔으니까 63kg가 됐죠. 이런 다이어트 방법, 특히 다이어트 약 이거는 진짜 절대 복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다이어트 약은 진짜 비추천드리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그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물론 지금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데 사실 아이돌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연습생 치고는 아무래도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었죠.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가 되는 거죠. 푸듀 나가기 전이었어요. 푸듀 나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있었나? 그때부터 이제 난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진짜 그 12월에 있는 마마 무대를 선임 많이부터 해가지고 60kg를 이미 넘기고 있었고 그때 막 어땠냐면은 나름 나 다이어트 하겠다고 식빵 한 조각 말고 이제 식빵 한 통 있잖아요. 그걸 사갖고 연습실에서 그걸 하루 동안 까먹은 거예요. 다. 그게 다이어트였던 거예요. 제 딴에는. 굶어도 어떻게 그 빵 한 개를 다 먹고 굶냐고 통식빵을. 그것도 밤식빵이었어요. 아무튼 그 신사역에 그 진짜 맛있는 저기 꼭대기에 있는 파란색 지붕 있는 그 집 진짜 맛있거든. 그 빵집이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아무튼 계속 연습실 갈 때마다 그 빵을 눈 뜨지 못하는 거야. 왜냐 그 지나갈 때마다 빵 냄새가 미쳤거든요. 빵 먹고 싶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5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3개월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죠. 그러고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마마를 나가니 마니가 아니라 이제 푸듀를 나가니 마니가 된 거예요. 살을 못 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HCG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게 한참 그때 시절에 아마 유행을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마음가짐도 정말 단단히 하고 난 여기서 못 빼면 난 절대 데뷔 못한다. 이것도 못하면 난 데뷔 못한다. 제가 HCG 다이어트를 왜 했냐면 그 HCG 다이어트가 근육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체지방을 그대로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식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먹었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긴 먹었는데 식단이 어떻게 됐냐면 다 똑같아요. 야채 100g, 단백질 100g, 과일로 따지면 딸기 5알. 딱 이 세 음식만 먹고 딱 3끼를 채워가지고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단기간으로 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한 40일 정도? 30일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40일, 30일?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절대 병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얇은 그런 셀프 주사가 있어요. 그런 호르몬을 배에다가 직접 이렇게 맞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싹센다 같은 그렇게 약간 얇은 주사를 꽂고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나오면서 근육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뭔가 체지방이 잘 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때 63kg로 시작해가지고 끝난 게 54kg였어요. 대박이죠. 한 40일 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그때 회사 사람들 정말 다 박수치고 모두가 놀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한 상태로 이제 푸듀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딱 20살이죠.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해. 사실 그때 그 운동은 어떤 걸 했냐면은 정말 춤을 많이 췄어요. 운동 PT도 받고 그때는 땀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하루에 500칼로리만 먹잖아요. 입술이 막 맨날 보라색이 돼 있고 그랬어요. 그러고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런 부작용, 어떻게 보면 뭐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평가 때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앞에서 유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 정도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빼는 과정들이. 그럼에도 푸드에 나갈 걸 생각을 하면서 데뷔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도 그때는 열심히 뺐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자신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딱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초반에는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뺐는데 점점 이렇게 계속 미션들을 하고 서로 막 먹을 거 싸우고 맨날 그 캐리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간식을 막 다 때려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시작된 거죠. 또 이놈의 그 식욕이 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군것질 그때 특히 또 많이 먹기도 많이 먹었지만 군것질에 빠진 거예요. 막 과자, 막 아이스크림, 막 떡볶이. 그러면서 처음에 53, 4로 시작했던 몸무게가 점점 늘면서 56, 7까지 또 쪘어요. 한 3, 4kg 쪘는데 사실 그때 전에 했던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랑 똑같아도 다이어트를 잘 해놓으니까 같은 몸무게더라도 그렇게 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육량을 워낙 또 높여놨으니까.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회사를 복귀하고 또 다른 회사를 가서 연습생을 하는 동안에 당연히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금씩 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 이제 진짜 뺀다. 이제 또 다이어트를 또 시작하게 되죠.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진짜 하겠어가 아니라 늘 계속 어쨌든 회사에 있는 동안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회사에서 다이어트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다이어트예요? 라고 말하기가 사실 애매했던 게 아예 생활 습관 자체를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카페를 간다면은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요. 그래서 늘 당음료를 마셨는데 막 초코, 막 요거트 스무디, 민트 초코라떼 진짜 좋아하거든요. 딸기 라떼 이런 거를 안 먹고 티 같은 거, 티 종류, 아이스티, 그 아이스티가 아니라 티 종류인데 아이스, 티 아이스. 술자리 안 나가고 약속 자리 안 나가고 그런 것들 이게 은근 알게 모르게 꿀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습관들 먼저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막 저녁 약속이 있다 하면은 고깃집으로 가서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 밥을 먹지 않아요. 탄수화물을 정말 조금만 먹고 된장찌개 나오면 두부만 약간 건져 먹는 정도? 야식 절대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한 끼를 먹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베이글이 됐든 저는 요거트를 많이 먹어줬던 것 같거든요. 무가당으로 과일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5시, 6시쯤에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샐러드랑 닭가슴살 진짜 그냥 정말 원초적인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프레쉬한 음식들 있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 고구마를 쪄먹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공복 시간을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를 딱 한 6시 정도로 해서 공복 시간을 정말 길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살이 정말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짜 인생 최저 몸무게 51kg로 찍은 거예요. 제가 확 뺀 건 아니죠, 당연히. 이 빼는 데에는 이제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겠죠. 한 1, 2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51kg, 52kg를 딱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 아무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를 오래 했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뭔가 이제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밥을 먹고 탄수화물 먹고 뭐 한 끼를 정말 풍족하게 많이 먹어도 공복 시간만 잘 유지시켜준다면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유지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먹고 싶은 뭐 케이크, 뭐 떡볶이, 닭발 뭐 이런 거 다 먹어요. 다 먹고 대신에 6시 이후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솔로지옥 나가기 전에 살을 더 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원하는 몸은 일단은 정말 슬림한 몸을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방송 자체가 부하게 나오는 걸 이제 저도 경험이 생기고 알다 보니까 좀 더 슬림하고 좀 더 마르고 근육도 아예 없는 몸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원했던 거예요. 제 키에 53, 4kg 정도면은 마른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도 더 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식단으로만 뺐어요. 운동을 일부러 거의 안 했어요. 운동을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말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건강에 안 좋고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단기간에 빼야 되기도 하고 빨리 뭔가 보여지는 게 확 빠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좀 되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누워만 있고 막 일어나면 어지럽고 막 그 정도로 대신에 식단은 일반적으로 내가 먹는 거에 먹되 내가 먹는 양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배가 조금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중간에 그래서 막 감기도 잘 걸리고 면역력 떨어지니까 링겔 맞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솔로지옥 첫 등장했을 때 몸무게가 제가 51kg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말랐다, 으악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실제로 집에서 그냥 실제로 저를 그때 당시 51kg의 이시안을 보면은 엄청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막 패여 있고 너무 막 말랐고 근데 이게 또 화면에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참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나와서 몸무게를 52, 3, 4, 5, 6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한굴레예요 이게. 그치만 저는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아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강박을 좀 덜 받았구나. 무조건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행복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뺄 때 되면은 빼야겠다 하면 또 쉽게 이렇게 나만의 루틴이 생기니까 이렇게 빼고 하는 거죠. 그 루틴 제가 한번 조금 알려드릴게요. 꿀팁이랄 건 없고 그래도 제가 꾸준히 지키는 저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동기부여를 좀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데뷔가 목표였고 방송에 나와서 예쁜 모습으로 나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딱 내가 목표로 하는 몸무게를 두고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같이 데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동기부여다. 요즘 핫한 여름인데 또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저는 이렇게 앉으면 뱃살이 생기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옷을 좀 예쁘게 입어보고 싶고 다양하게 좀 핫하게 입어보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도 심어주는 방법도 있고 타이트한 옷을 입었는데 이 배가 낑기지 않아. 이게 너무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도 뱃살이 좁히지가 않아. 이런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오늘 자몽에이드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법은 막 식단 같은 거 자체가 전 너무 싫어요. 이제 정해져 있고 짜여져 있는 식단들이 전 너무 싫거든요. 식사 자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흰쌀밥을 많이 안 먹어요. 이 된장찌개 맛이 어떠지? 밥이랑 한번 먹어볼까? 맛만 보는 정도지 절대 곁들여서 먹지 않아요, 밥을. 이제 고깃집을 가면은 항상 전에 쌈, 야채 뭐 이런 것들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게 채소 위주로 먼저 섭취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고 김치 먹어요. 김치 먹습니다. 배추잖아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어. 김치까지 못 먹게. 그러면 안 되지. 고기 먹는데 김치 당연히 느끼한데 먹어야지. 김치, 파절이 뭐 이런 거 먹어야지.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대신 양을 줄여야 돼요. 아무튼 저는 공복 시간을 오래 가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밤 6시 이후에 그냥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먹되 대신에 폭식은 안 되고 대신에 양을 정말 줄여서 먹고 싶은 음식들 조금씩 먹으면서 물론 가끔 약속이 있거나 뭐 특별한 날에는 가끔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 넘어갑시다. 운동은 사실 저는 해야 한다 주의지만 사실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체형별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뼈말라 하고 싶고 완전히 그냥 진짜 초슬림한 몸을 원한다. 그러면 사실 운동보다는 식단으로 100% 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체형에 맞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나는 조금 적당하게 근육도 유지를 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죠. 근데 저는 유산소 위주로 운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러닝머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천국의 계단을 탄다던가 근육을 키우거나 뭔가 이런 펌핑되는 운동 말고 정말 살이 잘 빠지는 체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유산소 하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도 계속 뭔가 내가 헬스장에서 한 곳만 바라보고 이렇게 러닝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제가 데뷔를 앞두고 막 했었던 게 이어폰을 꽂고 난 지금 코첼라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제니다. 난 지금 제니다 하면서 블랙핑크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데뷔할 거를 상상을 하면서 약간 계속 춤을 추면서 강남 일대기를 다 돈 거죠. 그거를 매일 그렇게 2시간 정도를 해주니까 훨씬 재밌게 꼭 근데 뛰지 않아도 되고 빠른 걸음 해도 되고 걸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유산소를 먼저 조금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생활 습관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집에서 하는 운동이 좋아 하면은 정말 다이어트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그 땀크부 채널을 많이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한 18분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그 18분 하는데 땀이 완전 쫙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보면서도 나는 만족을 느꼈다니까. 몸에 진짜 붙는 레깅스라든지 탑이라든지 정말 나의 몸 라인이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항상 입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바디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날은 내 몸 괜찮니? 하면서 또 자기 만족이 되는 거야. 또 거울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오늘 바디 라인이 멋져. 오늘 옆에 봤는데 배가 안 나왔어. 예쁜 운동복을 사게 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웨이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안 해줬고 배를 많이 해주긴 했어요. 저는 약간 앉았을 때 저는 배 접히는 이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체 운동은 더 키울 필요가 없어. 여기서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상체 운동은 안 하고 뱃살 빠지는 운동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죽어도 운동 싫어. 죽어도 운동 안 할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복근 운동 정도는 좀 깔짝깔짝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빠르게 감량을 해야 한다 했을 때는 저는 보통 찜질방, 한증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불감 알죠? 거기 가가지고 완전 땀 쫙 빼고 조금 며칠 계속 하다 보면은 살도 되게 금방 잘 빠지고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물도 또 자주 마시게 되고 노폐물도 싹 빠지고 이런 그런 사우나 같은 거는 조금 자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사우나를 못 간다 싶으면은 저는 전날에도 뭐 그냥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 반신욕을 합니다. 발살을 여기 엄청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식단도 잘 지키고 운동도 겁나 열심히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다. 몸매 라인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시술을 약간의 시술을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건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뭐 어떻게 가야지. 가서 약간의 시술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절대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 식단 하기 싫어, 병원 갈래. 이건 진짜 안 되죠. 이건 진짜 아니잖아. 뭔가 병원, 시술, 약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를 버려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앞으로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원하는 몸은 결국 내가 빼봤지만 나는 몸매 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뼈밖에 없고 막 가늘고 막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고 뭐 그런 몸이었더라면은 지금은 조금 더 건강미 있고 뭔가 몸매 라인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의 길고 긴 다이어트 연대기 그리고 다이어트 과정, 그리고 실패, 성공, 그리고 유지 방법 이런 것까지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일단은 오케이! 질문 받을게요. 손을 들고 한 분 한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곰이나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시도해본 적 있는지랑 성공했던 적 있는지. 완전히 이걸 해서 여러분 3kg 무조건 빠진다. 이런 약은 마약이야. 그런 약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미친 약인 거죠. 다만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똥을 잘 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솔직히 도움이 되는 약들은 많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초록 약 뭐 이런 거 막 먹기도 했었고,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던 그 알약같이 생긴 거 뭔지 알죠? 근데 그걸 또 먹으니까 내가 계속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약에. 그래서 점점 그런 다이어트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원하게 진짜 끊더니 다시 원래 체력대로 돌아온 거예요. 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한두 개 정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몸매 고민이 뭐였는지, 살 빠지기 전에 키로수에 집착했는지 아니면 뭐 상비였는지 합이었는지 이런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상체가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하체는 그냥 좀 뭐 봐줄만 했어. 근데 상체가 제가 워낙 체형이 뼈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살이 좀만 쪄도 상체에 훨씬 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슴을 포기하더라도 유산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무작정 뛰었던 것 같아요. 줄넘기가 됐던 아니면은 뭐가 됐던. 그래서 저는 유산소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일 큰 게 상체 빼려고. 현재 라인이나 건강 위주로 원래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나 아니면 그냥 두 분이 따로 주신 건지. 일단은 저는 이 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히 허리에서 골반까지 떨어지는 라인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매가 같은 몸무게여도 그냥 이 민자인 것보다 살짝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 몸매가 훨씬 사실 보기가 예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운동이 복근 운동이랑 엉덩이 힙 운동은 꼭 해주려고 합니다. 허리는 진짜 자신 있어요, 제가. 허리에서부터 골반 라인은 자신 있어요. 근데 옆으로 봤을 때 이렇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죠? 카디비 돼야 되는데, 캔들 제너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번 여름에는 힙 운동, 앞태 말고 옆태에서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힙 운동 애플이 있잖아요. 그런 애플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 뭐 요리든 조리든 추천을 좀. 다이어트 초창기 때 처음에 옛날에 이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저것 막 뭔지 알죠? 한 보따리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샤브샤브 같은 거, 그러니까 밀푀유나베, 근데 다이어트식, 뭐 정말 간단한 건데 곤약밥으로 되어 있는 뭐 덮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맛있는데 간단한. 나중에 한번 제가 식단을 다음 영상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식단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원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해봤죠. 풀만 뜯고 살아서 보기도 하고, 고기만 뜯고 살기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옛날에 할리우드 다이어트 그 3일 동안 주스만 마시고 빼는 거, 원푸드 뭐 어쩌고 다 3일을 못 가요. 일주일 갈 수 있지.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주주 어린이. 하루에 식빵 하나를 먹으면 살이 안 찐지 않거든요. 하루 동안 식빵 한 조각 말고 한 개를 먹으면 진짜 안 빠지냐고요? 그때는 안 빠졌어요. 원푸드, 뭐 쓰리푸드, 투푸드 안 해도 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빼자고. 요즘 날씨도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서 러닝하고 뛰는 거예요, 언니. 마지막 하루에 물 얼마나 마셨어요? 다이어트 한창 할 때. 다이어트 한창 할 때요. 진짜 근데 물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3리터? 근데 그러고 계속 춤을 추고 하니까 오줌이 안 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충전이 되니까. 저도 사실 여전히 아직도 숙제고 계속 숙제인데 물을 마시면 자동적으로 피부도 진짜 좋아지고 살도 더 잘 빠지고 몸에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물을 안 마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먹어요. 에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에사비라든지 효소가 들어있는 그런 거라든지 칼로리 없는 것들 있잖아요. 물 마시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약간 에사비라든지 뭐 칼로리는 적고 낮고 한데 뭔가 우리가 살이 빠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스터 기능을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같이 먹어주면 훨씬 물의 강박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최초로 공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저의 다이어트 일대기를 저도 약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정말 인생에서 잘한 게 있다면은 첫 번째로 저는 다이어트라고 꼽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되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줬고 또 이 시간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사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인드와 노력, 끈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저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진짜 여러분들께 큰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디서나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기 몸에 맞게 최대한 건강하게 하시는 다이어트가 가장 좋고 추천하는 거는 정말 자극적이고 뭔가 내 몸을 해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어. 아예 너무나도 행복한 다이어트는 없어 세상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해치는 거는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여름에 조금 더 나이스한 바디로 한번 관리해봐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러면은 여름에